여러분, 원래는 거실 소파 주변에 이것을 꼭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집안의 번영운과 성취운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자녀들의 학업 문제와 취업 문제, 그리고 또 배우자의 행복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거실은 집안에서 번영운과 행복운을 만드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네,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집은 항상 불화가 따르며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직업생활에 발전이 없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네, 그 집은 무조건 행복하고 화목한 집이며 또 뭐든 잘 되는 집입니다. 하지만 분명 혼자 있거나 또 둘이 있을 것이며 또 이곳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있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각자 바빠서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라는 핑계를 대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어지고 또 서로 간에 어려움이나 힘듦, 고민에 관심이 없어지며 이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 모든 불행한 가정은 무조건이에요. 네, 거실에 만남이 없고 대화가 없고 또 피한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원래는 거실에 무조건 이것을 두시고 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파 주변에는 무조건 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실 소파 주변에 책을 두는 것은 항상 무조건이에요. 네, 이는 삶의 습관을 바꿔 번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항상 거의 책이 없으며 또 가족들이 책을 읽는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습관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어려운 또 전문적인 서적들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쉬운 패션 잡지를 두셔도 좋고 읽기 쉬운 소설이나 시집들을 두셔도 좋습니다. 아마 분명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책을 두어도 읽지도 않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눈에 자주 보이게 되면 한 줄이라도 읽게 되며 아니라도 제목만이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책의 제목은 다 멋있고 좋죠. 여러분, 원래는 꼭 거실에 책을 한 권이라도 두어 보세요. 이는 오행적으로도 아주 좋은 것이며 또 습관적으로도 아주 좋은 거예요.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실의 식물은 꼭 이런 식으로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파 주변에는 절대 큰 식물이나 또 화분째 담긴 식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곳에 식물을 두시고 싶다면 꽃병에 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식물을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파 옆에 큰 식물이 있게 되면 그것은 번영의 기운을 꺾게 되고 또 성취운을 막게 됩니다. 맞습니다. 소파 옆에 있는 식물은 무조건 관상용이어야 하며 또 작은 것이어야 하지 절대 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파 옆에 식물을 두시고 싶다면 최대한의 크기는 난초 정도의 크기여야 하며 아니면 무조건 작은 것, 미리 화분 정도의 크기로 두시도록 하세요. 네, 절대 소파 옆 바닥에 화분째 담긴 큰 식물을 두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서는 무조건입니다. 이것에는 꼭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거실이 어두운 집은 무조건 불행해지는 집입니다. 네, 이 거실이 밝으면 밝을수록 번영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은 풍수학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실을 가능한 밝게 만드세요. 네, 누구나 앉아 책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빨래도 개고 그 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거실은 항상 가족들이 많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하며 또 누구라도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무조건적인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거실에 모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에요.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고 나면 세상 사는 보람이 느껴지실 거예요. 맞습니다. 항상 자주 모이세요. 얼굴도 보고 칭찬도 해주고 또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번영 역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자면 무조건 거실은 밝아야겠죠. 그래야 밝은 기분 속에 이런 모든 행동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가능한 집안의 어른은 창가에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거실에 자리를 만들 때 항상 어른일수록 창가에 가까이 위치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 젊은 사람일수록 가능한 집 안쪽으로 자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창가가 상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기운의 균형이 맞아지게 되고 또 가족들의 삶에 풍수적인 문제가 전혀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네, 이는 동양 풍수학에서는 원칙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TV에서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창가에 앉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안의 질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온기가 있는 거실은 만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을 절대 춥게 하지 마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기세가 아까워서, 기름값이 아까워서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가족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무조건이에요. 행여 거실로 나왔다가도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며 혹 거실에서 이야기를 해도 절대 소파에 앉아서 하지 않고 그냥 서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아주 짧게 자기 용건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화의 단절이며 서로 간의 친밀도를 저해하는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네, 이렇게 되니 점점 그 가정의 살림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전기세, 기름값이 아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을 항상 따뜻하게 만드시고 누구라도 편하게 앉아 TV도 보고 책도 보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세요. 분명 기름값, 전기세, 그깟 푼돈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이 추운 집은 무조건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서 좌측으로 창이 보이게 되면 번영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문을 정면으로 보고 앉는 사람은 무조건입니다. 네, 절대 번영이나 성취의 기운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풍수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여 소파에 자리를 배치하실 때 주석은 항상 창문을 옆으로 보든 또 등 뒤로 두든 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말석이 창문을 정면으로 보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능한 창문을 정면으로 보는 자리를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실 수 없을 때 말석을 창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 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적인 안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번영이 생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거실 협탁에 퍼플이 있으면 절대 돈복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동양 풍수에서는 보라색을 귀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며 또 서양 풍수에서는 퍼플색을 돈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라색과 퍼플색은 사실 비슷한 색이에요. 물론 전문가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색상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돈과 귀함, 이는 번영의 대표적인 결과물이죠. 여러분, 원래는 꼭 거실에 보라색이나 퍼플색의 물건을 한번 두어보세요. 아니, 이런 색상의 천을 어딘가에 깔아두셔도 좋을 것입니다. 분명 큰 번영을 얻게 되실 것이고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번영과 성취를 상징하는 거실에 반드시 두셔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꼭 명심하십시오. 어느 가정이든 대화가 많고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무조건 행복하고 또 이 행복이 집안의 번영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함을 만드는 곳이 바로 거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